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매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살펴보다 보니 바로 내년부터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2025년까지 실시되어지는 종합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2008년부터 그죠? 3차에 걸쳐서 치매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놓습니다. 2007년에는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선정하기도 하고요. 2011년에는 치매 관리법을 공포하여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실행되지만, 그러면 1차와 2차와 3차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죠.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요, 다양한 사업을 물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것이 상당히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치매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진 비전을 보면 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이라고 다소 추상적인 비전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건강중진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치매 유형별 맞춤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정책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고 종합적 체계적 치매 치료 관리와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구체적인 추진 정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면 크게 바뀌느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는 이미 머릿속에 큰 틀은 있어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안에서 다소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는요,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치료, 이러한 내용들에 좀 더 많은 포커스와 노력들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치매의 예방,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했던 내용들이 추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자, 추진 정책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바뀌죠.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종합적 체계적 치매 치료 관리가 이제는 맞춤형 치료, 돌봄 강화로 바뀝니다. 더불어서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1차와 크게 다르진 않죠. 크게 다르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 광역 치매센터를 설립을 하고 치매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시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2차와 3차에서의 큰 차이라 그러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자, 2차에서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어떤 수요자의 마음을 읽는 그러한 정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 정확하게 주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는 수요자 중심의 그런 어떤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치매 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 돌봄 서비스와 치매 환자의 권리, 안전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 중심의 자원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연구 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3차에서 제시했던 이러한 추진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배경이 있죠. 왜 이렇게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치매 환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왜 필요할까? 가족의 치료, 돌봄 부담은 어느 정도 심각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루트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얻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와 배경들을 잘 녹여내는 정책들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치매 환자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증가할까요? 얼마나 증가했고 또 증가할까요?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15.7%. 와우, 15% 잡았다면 큰일 나겠어요. 이제 곧 16%로 잡아야 될 정도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10년 후인 2030년에 도달하면 25%, 100명 중에 25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청 자료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치매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유병률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배웠듯이 10%를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얼만큼 늘어나냐 하면 노인 인구의 10%가 아니라 노인 인구의 15%, 약 16%가 치매 인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교수님, 의료기술이 발달되는데 왜 치매 인구는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나요? 네,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치매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적절한 치매 치료라든지 획기적인 치매 예방 관련 어떤 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유추한다 그러면 2050년에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약 16%는 치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의료적으로 본다 그러면 2019년 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비급여는 우리가 100% 내는 그러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 안에서도 이렇게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1.6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요양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기 요양을 생각하는데, 노인 장기 요양 비용은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1.54배 증가한다는 거죠. 1인당 연간 장기 요양비는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면 국가가 국가 치매 책임제를 외치고 있는데, 국가에서 치매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느냐? 2019년 치매 환자 연간 총 관리 비용은 GDP 대비 약 0.9%인데 30년 후인 2050년에는 GDP의 약 3.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어디에다가 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치매 관리 비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 치매 어르신들을 향해 붓는 것보다 지금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 2차와 3차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서 인프라가 서서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안심센터를 그동안 못 들었었는데 이제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구나 정도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만 문제는 기존의 치매 안심센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그동안 201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 말 기준으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접근성이 지금 전국에 256개로 전국을 커버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을 보면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이 133개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9인 이하의 어르신을 입소하여서 케어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31실이 있고요. 주야간 보건에 치매 전담실을 갖춘 곳이 약 100개의 개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병원이 있는데 전국에 4개 있어요. 자, 있긴 있는데, 전부 다 있긴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이것을 전국에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가족 돌봄의 치료, 돌봄 부담이다라는 거죠. 자, 가족은 독거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부양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노화로 인해서 그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내의 돌봄의 감소라든지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의 치매 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서 가족의 갈등과 가족 해체 등의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간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한계 및 보완할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3차까지 진행되었는데, 첫째, 치매 환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미흡하다라는 거죠. 물론 치매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야간 보호라든지 안심센터가 있지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주 야간 보호기관이나 치매 안심센터는 상당히 수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치료 돌봄 인프라를 양적으로 부족 및 접근성의 문제다라는 거죠.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 전국을 커버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과 병원의 수용 능력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매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은 낮은 양질의 어떤 서비스와 돌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진료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성이 한계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춤형 치매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또 응용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 안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요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치매 환자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가 아직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가족 휴가제가 있는데 1년 동안 전국의 이용 실적이 1000명 정도, 1152명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치매 가족 휴가제의 이용이 6일까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과 관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간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한계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21년부터 바로 내년이죠. 2021년부터 25년까지 실시되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비전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와 가족, 항상 치매 환자와 가족이 주어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기에 어떠한 영역이 추가되냐면 지역사회, 그죠? 장소의 면에서도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 사회를 실현한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또 보호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5차, 4차죠.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는 무엇이냐? 살고 있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역사회 내라는 거죠. 동일한 용어로 지역사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의 시스템을 갖추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안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은 그래서 수요자,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이었잖아요. 치매 환자와 가족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치매 정책에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공급자 관점에서는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갖춰진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치매 환자의 지역구 거주, 어게인 인플루언스라 그래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회복지의 방향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떻게 정보를 얻었냐 하면 지역 주민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이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치매 검진을 꺼리거나 방문을
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손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의 협력 병의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이제는 안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러 오는 방문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 검사 결과를 어디에다가 치매 안심센터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확보되어졌던 정보들을 실제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의료 정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초기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증 치매 환자는 상담, 치매 환자 쉼터, 가족 돌봄교실, 사례회의 등을 연관된 서비스를 조기에 통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경증이면 경증에 맞게, 중증이면 중증에 맞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례 관리 담당자가 치매 환자의 중증도 및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서 맞춤형 서비스 계획,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또 케어 플랜에 따라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데, 그동안은 치매 가족 휴가제가 6일 동안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12일로 2배 곱하기 1을 하고 있고요. 치매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장을 30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30인 미만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중위소득의 120% 이하였는데 이 기준을 확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140% 이하는 이제 어떻게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로 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기준 중위소득이라 그러면, 여기에 140% 이하, 450만 원에 140% 이하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의 치매 알기, 돌보는 지혜 등 단편적인 내용의 교육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툭툭 던져주는 교육이 많아서, 사실은요, 교육은요, 정말 그 역사를 알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치료하다가 어떠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게 체계를 갖추었을 때 활용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활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방향 감각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시동을 켜고 어떻게 정지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별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매 환자 돌봄 교육 과정과 함께 인권과 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더불어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응대 요령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동 켜서 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동을 어떻게 킬 것이며, 어떻게 또 브레이크를 잡고, 어떻게 조향장치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것인지, 이거 모두 다 통으로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무장애로 설계되고 같은 건물 저층에는 복지관이 설치가 돼 있으나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다라는 거죠. 인지치매라든지 인지치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증 치매인 입주자는 9명이 함께 공동 거주룸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이동하여서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체계들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 기간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지역에 단기 보호 서비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까운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도 단기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치매 어르신을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자의 어떤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매 전문 인력을 늘리고 더불어서 치매 전문 의료기관, 요양기관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의 문제는 상당히 계속 끊임없이 지적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가 2019년까지 2,600명에 그쳤다 그러면 2025년까지 7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매 전담 장기 요양기관이 210개소인데 310개소로, 그리고 치매 전문 병동을 갖춘 공립요양원이 49개소인데 약 7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아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베일에 쌓여 있으면 정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 안심 통합 시스템에서는 치매 환자의 기본 정보와 치매 안심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력만 저장되어 있어 타 기관에서 보유한 치매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 노인 요양보험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데이터와 주민등록지상 주소, 사망 등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잘 갖춘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동안 분산되어졌던, 그리고 이렇게 차단되어졌던 기관과 기관의 정보들을 잘 융합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 및 집단 모임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영상 통화 장비를 통해서 치매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치매 예방, 내운동 정보 제공 기능을 하겠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와 치매 노인 자택 간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 치매 예방 및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산림, 농업,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3차 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까? 지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이러한 사업들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 자료,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이 자료를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링크를 눌러서 원본 자료를 다운받아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 정보들을 잘 활용,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과 여가에 대한 내용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